포승 묶인 김관진 장관을 보며 어제자 조선일보가 또 한 번 김관진 전 장관이 얼마나 참군인인지, 북한이 얼마나 싫어하는지, 그 구속이 안보에 얼마나 해가 되는지 기사를 냈습니다. 신기합니다. 조중동이 전직 국정원장들과 전 국방장관을 구속해서는 안 된다는 기사를 벌써 며칠째 그것도 똑같은 논리로 계속했습니다. 기자도 고도의 창작을 하는 사람들인지라 다른 매체, 다른 기자 논리를 계속 반복하는 거, 이거 자존심 상해서 안 하는 일인데 말이죠. 어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같은 논리로 발언을 했죠. 전 국정원장들과 김관진 전 장관 감옥 가고 박수치고 좋아할 사람은 김정은 뿐이고 국익을 해친다. 완전히 똑같은 논리입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어디 다 같이 모여 회의 같은 거 하십니까? 그럼 괜히 여러 곳으로 나눠서 힘 빼지 마시고 대표 선수 하나를 정해서 몰아주세요. 우리는 다 같이 이 논리 밀기로 했다고 사이좋게. 김원준 생각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아유, 근데 신기한 겁니다, 이거. 이게 이제 한 2주 정도 됐거든요? 매일매일 똑같은 논리예요. 어쩜 이럴 수 있죠? 예. 기자들이 원래 다른 매체에서 쓴 논리를 갖다 쓰지 않아요. 쪽팔리잖아요. 예. 기자도 자기 분야 선수들인데. 이렇게까지 반복하는 거는 정말 회의를 같이 한다. 뭐 그건 아직 확인된 사실은 아니기 때문에요. 아니면 예. 같은 곳에서 주문 생산을 했거나, 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그리고 반복 논리가 참군인이다. 북한이 무서워한다. 이런 건데, 이게 우리 사회의 여론 지형을 수십 년간 손에 쥐고 있었던 이 막강한 조중동인데, 이렇게밖에 못하나 좀 짠하기도 해요, 저는. 예. 저라면 제가 김관진 전 장관을 옹호해야 된다면 이렇게는 안 합니다. 예. 옹호 안 하실 거잖아요. 해야 한다면. 예. 어떻게 할지는 뭐 영업 비밀이고요. 어쨌든 누가 개발한 논리인지 이거는 적어도 20년 정도는 시대에 뒤떨어진 감각이에요. 예. 아, 김정은이 무서워한데, 와, 정말 그렇게 훌륭한 군인 감옥에 가, 안 돼, 큰일 나. 그걸 읽고 누가 그렇게 생각합니까? 와. 요즘 시대에 그런 기사를 읽고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진짜 생각하며 그런 기사를 낸 거라면 정말 큰일 난 거는 김관진이 아니라 조중동이에요. 예. 큰일 났어요. 자, 첫 번째 뉴스는 뭡니까? 네, 법원의 판단도 그와 다릅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근혜 정부 국정원장 3명의 운명이 엇갈렸는데요. 어제 법원은 남재준 이병기 전 원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범행을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중요 부분에 관한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병호 전 원장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는데요. 주거와 가족, 수사진척 정도 및 증거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게 도망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좀 약간 신기해요. 예. 뭐랄까요. 이상하다기보다는 신기한 것이 기간도 제일 길고, 그죠? 크게 논란이 된 그 청와대 여론조사. 네, 소위 진박감별 여론조사라고 하죠. 5억 원 들었습니다. 불법 여론조사도 이때 나왔고, 왜 이분만 기각이 됐는지 제일 고령이라서 그런가요? 실제로 가장 나이가 많은데요. 1940년생입니다. 하지만 다들 비슷하게 나이가 많습니다. 1940년대생이어서요. 존재감이 없어서 그런가요? 예. 이 의문은 저희 영장실질심사 해설 담당 판사 대기 중이십니다. 이정열 전 판사 잠시 연결해 보기로 하고요. 다음 뉴스는 뭡니까? 네, 관련한 오늘 아침에 경향신문 보도가 있는데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서울 내곡동 자택 매입에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쓰였을 가능성을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현재 수사팀은 박근혜 전 대통령 내곡동 자택 거래에 관여한 인사를 참고인 조사했습니다. 아, 그것도 조사 중이군요. 예. 이건 뭐 조사 중이고, 많은 사람이 의혹을 가졌던 뭐 의상비라든가 시술비라든가 뭐 미용비, 주사 비용, 만약 이런 데 쓰인 게 정말 드러나면, 이건 뭐랄까요. 보수가 이미,
땅바닥까지 가라앉았는데 이게 지하로 들어갈 사안인데. 그렇죠. 국가 안보와 관련되어 있는 활동비였는데요. 그걸 사사롭게 사용했다. 간첩 잡으라는 돈으로 머리를 올린 거잖아요. 예. 네, 이미 검찰에선 사적으로 사용했다라는 부분들은 밝혔습니다. 구체적 그러니까요. 용처를 밝히지 않았을 뿐인데요. 검찰은 뭔가 잡고 있는 건데, 아마 이제 그것도 곧 드러나겠죠. 자, 다음 뉴스는 뭡니까? 네, 뿐만 아니라 관련된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박근혜 정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받은 정황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당사자의 증언들이 있는 건데요. 이현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이 진술한 바입니다. 또 구체적인 증빙 자료도 냈다라고 하는데 검찰은 이런 정황을 토대로 해서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에게도 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전 원장 역시 특수활동비에서 1억 원을 전달해야 한다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인했다라고 진술했다고 하는데요. 당시에 최경환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최경환 의원은 그런 적 없다고 부인하고 있고요. 예, 심지어 CBS 보도를 보면요. 사실이라면 동대구역에서 할복자살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 잘 합니다, 원래. 그래놓고 할복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권영애 전 국정원장, 예, 안기부장. 안기부 시절에. 예, 그렇죠. 예. 그분이 20여 년 전에 할복이라고 언론은 보도했지만, 연필 깎는 칼로 살짝, 표피만 긁은 적이 있습니다. 그걸 할복한 분은 아무도 없고요. 어쨌든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계좌 추적이 필요 없다고 하니까, 물증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만, 당사자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또 다스와 관련된 보도도 있습니다. 어제 JTBC가 한 내용인데요. 다스의 비자금과 관련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개입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2008년 초에 당선인 신분이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손수, 비자금 수습 문제를 지시했다라는 건데요. 관계자의 증언이 나온 겁니다. 관련해서 회의를 같이 한 인사인데요. 이명박 당시 대통령 당선인이 친형 이상은 다스 회장의 아들 이동현 씨와 다스 간부 A 씨를 만났다라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특검팀에서 찾는 비자금 얘기가 나왔다라고 A 씨가 증언을 한 건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야 그럼 네가 가서 좀 해봐, 잘해봐 이런 식으로 지시했다라고 합니다. 관련해서 이제 특검이 그 비자금을 덮으라고 얘기했다 이 보도도 나왔죠. 네, 그 A씨 연속한 증언인데요. 다스 계좌로 입금하고 확인서를 제출하라고 특검에서 120억 원과 관련돼서 이야기했다라는 말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당시에 특검팀에서는요. 그 비자금이 누구의 것인지 더 이상 추적하지 않고 수사 결과 발표에도 일체 포함시키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뉴스입니다. JTBC가 또 한 걸음이 아니라 한 두세 걸음 정도 나간 보도라고 보는데 물론 그 시작은 뉴스공장입니다. 시사인도 함께했습니다. 네, 밝혀놓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 비자금을 찾았다 특검이 당시에 하는 보도는 이미 오래전에 나왔죠. 근데 이제 그 비자금 처리 방식을 특검이 제시했고 돌려놓으라 이거죠. 그걸 찾았는데 왜 돌려놓습니까? 그 정도 금액이면 모조리 다 구속해야 되는 사안이거든요. 액수가 커서. 그랬는데 그 돌려놓으라고 특검은 제시했고 그 돌려놓기 위한 작업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시했다. 일타상피 전문용어로. 비자금 주인이 다수인이죠. 비자금 주인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거고 그리고 그 비자금을 숨기는 범죄에 특검이 연루됐다. 이렇게 되면 당시 정호영 특검 핵심 인사들은 처벌될 가능성 또한 높아졌죠. 네, 그때 꼬리곰탕 한 그릇 먹고 수사를 끝낸 바가 있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요. 당시 한창 바쁜 당선인 시절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비자금 이야기를 직접 챙겼다라는 겁니다. 이거 왜 자기가 주식도 없는데 그걸 챙깁니까? 말도 안 되고요. 그리고 다스의 소유주는 이상은 회장 이라고 하는데 이동영 씨는 그 아들이란 말이죠. 회장 아들이에요. 소유주의 아들. 아들이 그때까지는 다스에 일을 안 했거든요. 안 했어요. 전혀. 그러다가 주식이 하나도 없는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에 가서 일하라고 그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때부터 일을 한 것이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말이죠. 이 재벌들의 재산 분쟁은 더 살벌해요. 무슨 롯데 왕자인아이나 예전 현대 삼성 이건희 회장하고 이맹희 회장하고 싸운 거 보세요.
부모 자식도 없어요. 싸울 때. 그런데 뭐 친절하게 이렇게 주식이 하나도 없는데 그 회사에 가서 일하라는 말을 주식이 없는 사람이 왜 말을 합니까? 예. 그리고 가서 하라고 했던 일이 비자금 좀 처리하라고. 정황은 이제 차고 넘치고, 제가 보기에는 다스는 누구 겁니까?에 대한 답. 빙산의 한 절반 정도는 수면 위로 올라와 있다, 쑥. 예. 절반 이상이라고 보긴 하는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끼리의 쟁점은, 이게 사실 주진우 기자가 2달 전에 뉴스공장에서 처음 공개했던 그 문건에 나온 계좌거든요. 근데 주진우 기자는 이 문건이 특검이 무모한 120억이 아니다. 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고, JTBC는 특검 비자금이다, 그게. 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건 머지않아 검찰이 밝힐 거라고 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예. 이쪽 비자금이나 저쪽 비자금이나 불법 마찬가지거든요. 예. 그 처리를 특검이 제시했고,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제시된 길대로, 예. 소유주의 아들들로 가서 해결하라고 했다. 본인은 주식도 없으면서. 예. 그때 그 회의 자리에 같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증언을 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요. 동석했던 예. 간부가 증언했던 거고. JTBC가 굉장히, 예. 3걸음 정도 나갔다. 예. 한 걸음 더 들어간 게 아니라. 예. 하지만 현재까지 특검 관계자들한테는 여러 차례 연락을 했는데 어떤 답변도 듣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예. 2008년 특검 예, 정호영 관계자들에게 특검이요. 그 핵심 특검보와 핵심 한두 사람 정도는 예. 처벌을 면하기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예. 이 출발은 다 뉴스공장이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네, 시사인도 계속 같이 기사 썼습니다. 자, 디자인 또 가만 한번 팔고. 다음은요? 네, 어제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이 사의를 표시했습니다. 대통령에게 누가 될 수 없어 정무수석의 직을 내려놓겠다라는 건데요. 현재 전 전 수석은 한국 e스포츠협회 자금 이용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 소환이 기정사실화되면서 이를 앞두고 자리에서 내려온 건데요. 하지만 전 전 수석은 과거 자기 비서들의 일탈 행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면서도 자신의 혐의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제 수석 사표를 냈으니까, 사직을 했으니까, 이제부터 이제 전병헌 전 수석이 개인이 헤쳐나가야 하는 상황인 거고, 예. 특이점은 몇 가지가 있어요. 이 사건 관련해서. 우선 정권 초에 청와대 수석을 이렇게, 타겟으로 하는 건 제가 처음 보고, 예. 두 번째 특징은 그런데도 검찰이 청와대와 조율하지 않는 것도 처음 보고요. 예. 청와대 당황했겠죠. 근데 청와대 할 말 있습니까? 검찰을, 그렇게, 조국 수석이 뭐라고 했죠? 정확한 그 표현이 그때 당시. 조국 수석이 임명될 당시 기자들이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네, 검찰을 지고 가지 않겠다는 취지 이야기들을 했다라는 것 같은데요. 정확한 워딩이, 예. 생각이 안 나네요. 예. 브리핑 끝나기 전에, 정확한 워딩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선언을 했잖아요. 네. 할 말이 없고, 세 번째는 요 특이점 굉장히 재밌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조용합니다. 예, 이럴 경우에 이제 수석이 비리에 연루됐다고 막 난리가 나야 되거든요.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굉장히 신기하지 않습니까? 네. 조용하다. 조용한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네, 다른 얘기 하기 전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예, 검찰을 지휘하지 않겠다라는 취지 이야기를 했다. 지휘하지 않겠다. 예. 검찰은 지휘해서는 안 된다고 했던가요? 지휘하지 않겠다고 했던가요? 예. 지휘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예. 이거 불편해도 이렇게 원칙을 세웠기 때문에 어떡하겠어요? 예.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조용한 이유도 이제 밝혀지겠죠. 그리고 있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어제 전문가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건데 수능은 이제 일주일 연기됐는데 논술은 그대로잖아요. 네, 나머지 수시 일정들도 다 미뤄졌다라고 들었는데요. 논술은 그대로인 걸로 압니다. 아닌가요? 모든 일정이 다 미뤄진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문제점을 제가 들었냐면, 원래는 논술이 수능 보잖아요. 그러면은 학생들이 시험장에 들어가면 논술 제출위원들이 그때 풀려난대요. 원래 왜 시험 문제 제출위원들은 호텔이나 특정 장소에 이렇게 보안 때문에, 네. 예. 감금되죠, 감금 사실. 예. 뭐라고 부르든 간에. 한 달 이상 막 그렇게 감금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번에 수능이 논술까지 연기됐군요. 근데 이게 그렇군요. 그걸 전제하고도 뭐가 문제라고 전문가들이 얘기하냐면 시험 문제를 제출한 분들은 그렇게 수능을 그 문제 제출한 분들은 교육부에서 관리를 따로 해가지고 어디 호텔에다가 장기 감금 상태에 두는데 논술은 각 대학에서 내잖아요. 각 대학도 마찬가지로 어디 뭐 펜션이나 아니면 뭐 호텔 잡아서 그렇게 장기간 합숙하면서 문제를 낸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일주일 연기되면 이 일주일간의 일정이 없다 이거예요. 대학은 미리 잡아두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럼 호텔이고 뭐고 간에 예상보다 일찍 석방이 되는 겁니다. 이분들이. 석방이 되면 귀신같이 이분들을 찾아내가지고 어떻게든 논술 문제를 알아내려는 브로커들이 존재한다고 해요. 예. 그래서 교육당국은 각 대학과 협조를 해서 이들을 반드시 별도 관리를 해줘야 된다. 일주일 추가로.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한 군데라도 두 군데라도 말이 나올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찬스를 놓치지 않는 브로커들이 있대요. 마구 달려들어가지고. 사교육 시장이 워낙 거대한 시장이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분들이 누군지 어떻게 아느냐. 그분들을 아는 게 일반인들은 어렵지만 알려고 하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달 이상 강연을 안 했을 거 아닙니까? 강의를. 대타를 띄거나 누군가 대신 그 교수님들이 들어가서. 그래서 알아내려고 하면 알아낼 수가 있고 그래서 그분들 동선을 이렇게 뒤져가지고 결국 찾아낼 수 있다. 그것이 업인 사람들은.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일주일 동안 접근할 기회가 생긴다는 거죠. 브로커들이. 교육당국이 이 점을 꼭 유념하고 각 대학과 협조해서 이분들을 다시 감금시켜야 된다. 꼭 걱정하는 전문가들이 있었다는 사실. 예. 꼭 얘기해달라고 해서 제가 짚어둡니다. 네. 듣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예. 이건 뭐 전문가들끼리만 아는 이야기인데 듣고 보니 중요해서 제가 언급했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시간이 얼마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원래대로 쭉 갈까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어제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 중심의 빅텐트론을 언급했습니다. 바른정당과의 연대 통합의 의지를 다시 한번 내비친 건데요. 어제 덕성여대에서 한 강의에 앞서서 이와 같은 강연문을 냈습니다. 재밌는 워딩이 다시 나왔네요. 빅텐트. 요거 잠시 언급할 조시한 내용인데. 오늘 시간이 별로 없으니 짧게 하면 이거 원래는 제3지대 지난 대선 때 반기문 꽃가마 시나리오죠 이게. 예.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서 국민의당 호남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는데 이건 안철수 대표가 한편으로는 바라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호남 정당 이미지로 다음 대권 어렵다고 보고 반발하는 호남계는 나갈 테면 나가라 이런 게 깔려 있고요. 게다가 반발해서 나갈 사람도 많지도 않고 그다지. 예, 안 대표의 생각을 추정해보자면 제가 또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 탈호남도 된다. 그리고 바른정당 반토막 난 것도 반가운 일이에요. 안 대표 입장에서 보자면. 왜냐하면 유승민 대표 걔가 새가 작아지니까 먹힐 일도 없고 보수에게 먹힌다 소리 하면 아니다. 보수가 투항한 거다. 이런 소리 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또 영호남 화합, 중도 보수 그리고 나중에는 자유한국당에서 이제 차기 대권 주자가 약하다. 그러면 이탈자 기합해서 등치를 키우고 차기를 노리자. 이런 구상인 거죠. 예. 유승민 대표의 구상도 이제 얘기할 거리가 있고 또 홍준표 대표의 구상도 얘기할 거리가 있는데 그건 오늘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다음 시간에 얘기하죠. 하여튼 그런 구상인 것 같습니다. 그 구상대로 되겠느냐 하는 거는 별개의 얘기인데 구상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뉴스고요. 끝내야 하니까. 예, 세월호 관련된 소식만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들이 어제 목포신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요. 3년 7개월 만에 세월호 곁을 떠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단원고 학생 남현철, 방영인 군, 교사 양승진 선생님, 그리고 일반인 승객 권재근, 권혁규 부자가 장례를 치르게 됐습니다. 이게 첫 번째 챕터가 이제 겨우 끝이 난 거죠. 구조, 군안, 수습. 이게 이제 끝난 겁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5명 미수습자는 영원히 돌아가지 않게 된 거고. 두 번째 챕터는
2기 특조위가 열렸죠. 예. 그때, 의문, 의혹, 책임자, 아무리 오래 걸려도 철저히 조사해서 밝혀내야 하겠죠. 2기 특조위 국면이 되면 뉴스공장도 함께, 그동안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뭐가 있는지 함께 가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할지는 뭐 영업 비밀이고요. 어쨌든 누가 개발한 논리인지 이거는 적어도 20년 정도는 시대에 뒤떨어진 감각이에요. 예. 아, 김정은이 무서워한데, 와, 정말, 그렇게 훌륭한 군인 감옥에 가, 안 돼, 큰일 나. 그걸 읽고 누가 그렇게 생각합니까? 와. 요즘 시대에 그런 기사를 읽고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진짜 생각하며 그런 기사를 낸 거라면 정말 큰일 난 거는 김관진이 아니라 조중동이에요. 예. 큰일 났어요. 자, 첫 번째 뉴스는 뭡니까? 네, 법원의 판단도 그와 다릅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근혜 정부 국정원장 3명의 운명이 엇갈렸는데요. 어제 법원은 남재준 이병기 전 원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범행을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중요 부분에 관한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병호 전 원장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는데요. 주거와 가족, 수사진척 정도 및 증거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게 도망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좀 약간 신기해요. 예. 뭐랄까요. 이상하다기보다는 신기한 것이 기간도 제일 길고, 그죠? 크게 논란이 된 그 청와대 여론조사. 네, 소위 진박. 앉았는데, 이게 지하로 들어갈 사안인데. 그렇죠. 국가 안보와 관련되어 있는 활동비였는데요. 그걸 사사롭게 사용했다. 간첩 잡으라는 돈으로 머리를 올린 거잖아요. 예. 네, 이미 검찰에선 사적으로 사용했다라는 부분들은 밝혔습니다. 구체적 용처를 밝히지 않았을 뿐인데요. 검찰은 뭔가 잡고 있는 건데, 예. 아마 이제 그것도 곧 드러나겠죠. 자, 다음 뉴스는 뭡니까? 네, 뿐만 아니라 관련된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박근혜 정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받은 정황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당사자의 증언들이 있는 건데요. 이현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이 진술한 바입니다. 또 구체적인 증빙 자료도 냈다라고 하는데 검찰은 이런 정황을 토대로 해서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에게도 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전 원장 역시 특수활동비에서 1억 원을 전달해야 한다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인했다라고 진술했다고 하는데요. 당시에 최경환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최경환 의원은 그런 적 없다고 부인하고 있고요. 예, 심지어 CBS 보도를 보면요. 사실이라면 동대구역에서 할복자살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 잘 합니다, 원래. 그래놓고 할복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권영애 전 국정원장, 예. 예, 안기부장.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근데 신기한 겁니다, 이거. 이게 이제 한 2주 정도 됐거든요? 매일매일 똑같은 논리예요. 어쩜 이럴 수 있죠? 예. 기자들이 원래 다른 매체에서 쓴 논리를 갖다 쓰지 않아요. 쪽팔리잖아요. 예. 기자도 자기 분야 선수들인데. 이렇게까지 반복하는 거는 정말 회의를 같이 한다. 그건 아직 확인된 사실은 아니기 때문에요. 아니면 예. 같은 곳에서 주문 생산을 했거나, 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그리고 반복 논리가 참 군인이다. 북한이 무서워한다. 이런 건데, 이게 우리 사회의 여론 지형을 수십 년간 손에 쥐고 있었던 이 막강한 조중동인데, 이렇게밖에 못하나 좀 짠하기도 해요, 저는. 예. 저라면 제가 김관진 전 장관을 옹호해야 된다면 이렇게는 안 합니다. 예. 옹호 안 하실 거잖아요. 해야 한다. 포승 묶인 김관진 장관을 보며 어제자 조선일보가 또 한 번 김관진 전 장관이 얼마나 참군인인지, 북한이 얼마나 싫어하는지, 그 구속이 안보에 얼마나 해가 되는지 기사를 냈습니다. 신기합니다. 조중동이 전직 국정원장들과 전 국방장관을 구속해서는 안 된다는 기사를 벌써 며칠째, 그것도 똑같은 논리로 계속했습니다. 기자도 고도의 창작을 하는 사람들인지라 다른 매체, 다른 기자 논리를 계속 반복하는 거, 이거 자존심 상해서 안 하는 일인데 말이죠.
어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같은 논리로 발언을 했죠. 전 국정원장들과 김관진 전 장관 감옥 가고 박수치고 좋아할 사람은 김정은 뿐이고 국익을 해친다. 완전히 똑같은 논리입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어디 다 같이 모여 회의 같은 거 하십니까? 그럼 괜히 여러 곳으로 나눠서 힘 빼지 마시고 대표 선수 하나를 정해서 몰아주세요. 우리는 다 같이 이 논리 밀기로 했다고. 사이좋게. 각관별 여론조사라고 하죠. 5억 원 들었습니다. 불법 여론조사도 이때 나왔고 왜 이분만 기각이 됐는지 제일 고령이라서 그런가요? 실제로 가장 나이가 많은데요. 1940년생입니다. 하지만 다들 비슷하게 나이가 많습니다. 1940년대생이어서요. 존재감이 없어서 그런가요? 예. 이 의문은 저희 영장실질심사 해설 담당 판사 대기 중이십니다. 이정열 전 판사 잠시 연결해 보기로 하고요. 다음 뉴스는 뭡니까? 네, 관련한 오늘 아침에 경향신문 보도가 있는데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서울 내곡동 자택 매입에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쓰였을 가능성을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현재 수사팀은 박근혜 전 대통령 내곡동 자택 거래에 관여한 인사를 참고인 조사했습니다. 아, 그것도 조사 중이군요. 예. 이건 뭐 조사 중이고 많은 사람이 의혹을 가졌던 뭐 의상비라든가 시술비라든가 뭐 미용비, 주사 비용 만약 이런 데 쓰인 게 정말 드러나면 이건 뭐랄까요? 보수가 이미 땅바닥까지